정말 똥줄 타는 거는 건축주가 똥줄 타는 거지 나머지는 그런 거 없죠. 어찌됐건 이렇게 25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거의 허가 받는데 3달 걸린 거예요. 3달. 안녕하십니까, 유진산업개발입니다. 건축주가 알아야 할 개발행위 참고사항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실 내용은 문화재 조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협의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내용은 협의부서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맑은물 사업소, 건축허가과, 뭐 도로, 교통도로국, 뭐 도로과, 기후환경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문화재보호법, 문화관광교육국, 문화유산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협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는 문화재가 나올 수도 있으니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건축주분한테 직접적으로 등기가 가게 됩니다. 등기가. 통보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보존통지 통지, 조치통지라고 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주소가 적혀 있고 해당 사업 대상 면적, 저희 공사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5조, 뭐 문화재법 5조, 여기 보시면은 표본 조사를 잘 안 보이시니까 자, 표본 조사를 실시한 후 사진 자료 등이 포함된 보존 조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는 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알아보실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문화재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 두 번째, 문화재 조사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세 번째, 조사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네 번째, 그렇다면 문화재가 없는 땅을 찾을 수는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받았던 통보서를 가지고 바로 업체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문화재 조사 업체라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화성시 관내에도 엄청나게 많고 오산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용인에도 있고. 근데 이 업체를 어떻게 찾느냐? 네이버 지도나 네이버 아니면은 뭐 다음 지도에 문화재라고만 치시면 땡땡 문화재 연구소, 땡땡 문화재 조사원 뭐 이렇게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참고로 해당 지역이 화성이었습니다. 화성시. 화성시인데 저희는 의뢰했던 데가 용인입니다. 너무 먼 거 아닌가? 뭐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왜 그랬냐면은 저희도 해당 지역에 한 네 군데 업체에다가 전화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는 빨리 해야 된다. 빠른 시간에 해야 된다. 빠른 시간에. 그리고 두 번째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문의를 드리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맞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랑. 왜냐면 저희 말고도 처음에 기존에 하고 있던 곳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보다도 먼저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곳도 있을 수도 있다 보니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개를 받고 용인업체 제일 잘하고 뭐 이렇게 빨리 해주신다라고 해서 방문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주님께서 다 한번 전화를 해보셔서 한 세 군데 업체에다 전화하신 다음에 비용이 얼마입니까?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이날 맞춰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선택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보서를 가지고 나서 바로 업체를 방문을 했고 업체에 방문해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비용은 저희가 했던 내역대로 보시면 여기는 7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희가 한 800평에 대해서 7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입니다. 지역마다 틀릴 수도 있고 지역 뭐 어떤 조사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요청사항은 계약금은 현장에서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자마자. 그리고는 바로 조사를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조사가 끝나고 나서 조사서는 3일 안에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저희도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사서가 나오게 됐는데 완료 보고서, 완료 신고서라는 거를 이제 해당 업체에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역에 날짜를 잡고 이렇게 포크레인 6W이 풀을 걷고 해당 지역에 조사관님들께서 라인 마킹을 해주십니다. 자, 뭐 가로폭을 예를 들어서 뭐 3m, 2에서 3m, 뭐 길이 자체는 뭐 예를 들어서 10에서 뭐 한 11m, 뭐 한 15m 이렇게 굴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포크레인으로 막 파는 게 아니라 껍질을 벗긴다는 식으로 한 10cm, 15cm, 20cm씩 이렇게 살살 이렇게 걷으면서 한번 그 토지를 보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자체는 한 4에서 한 6m 정도 이렇게 굴착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조사가 완료가 된 거를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에 대한 완료 보고서를 만들어 주게 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아까 전엔 700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왜 350만 원인가? 저희가 해당 면적이 건이 두 건이었습니다. 토지에 한 토지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 토지를 이렇게 잘라서 A라는 분이 구매를 하셨고 B라는 분이 구매를 하시다 보니까 해당 지역을 한꺼번에 계약은 했지만 해당 지역에 이렇게 B 지역에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한 건 한 건 각자 건수가 이제 틀려지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한쪽 지역에 대해서만 면적도 약간 틀릴 겁니다. 한쪽 지역에 대해서만 지금 한 350만 원, 그러니까 700만 원의 절반, 350만 원 해갖고 이렇게 해주시게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완료 보고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시청을 방문해야 됩니다. 담당 시청 공무원 문화유산과에 방문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럼 담당자님께서 보고는 아무 이상 없네요. 저희가 협의 완료라고 올려놓겠습니다. 라고 해야 진행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간 자체는 얼마나 걸리느냐, 저희가 문화재 통보서를 받고 나서부터 조사해서 다시 협의가 완료된 시간까지 25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인허가가 완료되는 시점 자체는 25일.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딱 들어갔는데 이 문화재를 제외하고 허가가 들어갔을 때 허가증을 받을 때까지가 최장 기간 거의 보면 한 달 반, 25일, 한 달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많은 건축주분들께서 아니 25일, 한 달이면 30일, 31일인데 무슨 한 달 반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참고사항이 뭐냐, 자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정 공휴일 제외해야 되고, 그리고 또 휴가가 만약에 끼어 있다. 이 휴가 기간도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라고 해봤자 30일인데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토, 일을 이틀씩 4주라고 했을 때 8일이니까 8을 빼도 여기에서 22일.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25일 허가가 떨어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질문을 주시는데 그냥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라고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로 인해서만 발생했던 게 한 달 반. 그러면 최종적으로 허가가 떨어지는 거는 2달 반에서 3달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똥줄 타는 거는 건축주가 똥줄 타는 거지 나머지는 그런 거 없죠. 어찌됐건 이렇게 25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거의 허가 받는데 3달 걸린 거예요. 3달. 기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세 번째, 그렇다면은 문화재가 없는 땅은 없을까? 정말 이런 거 다 싫고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 이제 싫은데 문화재가 없는 땅을 그냥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번에 한번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만약에 저희도 이걸 몰랐으면 못했겠죠. 근데 한번 경험을 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라는 이제 곳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지도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의 땅을 사고 싶다. 그러면 이걸로 체크를 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를 하십시오. 찍 드래그를 하시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해당 지역에 만약에 이렇게 뭐 여기가 뭐 문화재 지역입니다, 뭐 무슨 유적 지역입니다, 이렇게 다 뜹니다. 그걸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의 차이점은 큰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이 6이었습니다. 6이
여기 지역에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 몰랐는데 요번에 체크를 이렇게 해갖고 드래그를 딱 해보다 보니까 이 지역에 뭐 신라 시대 때 무슨 뭐 도기가 나왔다 뭐 이렇게 토기가 나왔다 뭐가 나왔다 이렇게 막 써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요번에 이 지금 공간정보 서비스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해당 지역에 이 지역에 토지를 사고 싶은데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시청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된 겁니다. 이 지역을 하려고 하는데 문화재가 있을까요?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했더니 해당 지역은 없는데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지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사고 싶어, 이 지역을 사고 싶어, 또 뭐 이 지역을 사고 싶어, 1번, 2번, 3번을 사고 싶어. 그런데 3번은 문화재가 나와. 그럼 포기하자. 그럼 2번을 사자. 1번을 사자. 건축주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안전할 수도 있고 더 비용적인 부분이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재 조사 방법은 자, 저희가 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본 조사를 해라. 통보서를 수령을 했고 그로 인해서 자, 문화재연구원 방문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자, 문화재 조사 비용은 기본 개발지역 면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개발지역,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개발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는 겁니다. 저희는 약 800평에 7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다음 조사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냐? 저희로서는 문화재 조사원에 조사를 하고 의뢰를 하고 최대 저희가 걸렸던 시간이 착수하고 현장 조사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그 다음에 뭐 한 이틀 있다가 현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현장 조사 그리고 나서 한 3일 있다가 보고서를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한 6일 정도 걸렸던 시간입니다. 6일. 근데 다른 곳들도 전화 한번 드려봤더니 한 6일에서 한 10일 정도 걸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한 10일 정도 걸릴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후에 담당 공무원님께서 처리하는 기간은 기본 한 이 정도 20일 정도 걸린다 라고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 매입 전 확인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 공간 정보 지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거를 보고 나서 첫 번째 이걸 보고 나서 해당 지역에는 문화재가 없네. 그렇게 해서 계약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다시 한번 담당 공무원 시청 방문하셔서 담당 공무원께 자, 뭐 이 지역을 내가 구매해갖고 이제 공장 지려고 하는데 문화재 이거 조사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7번 문화재 조사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8번 내 땅에 한전주가 박혀 있네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